특별기획 10부작 평화의 바다 제3화 공동평화구역 서해를 꿈꾸다. 이건 무슨 소리지? 통신병, 이건 실제 상황인가? 부대장님, 실제 상황입니다. 적의 포탄이 떨어져 까만 연기가 온 중대에 가득합니다. 마을까지 포탄이 떨어져 온통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저희한테 쏘는 상황이고 저건 저희의 2시 35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 연평도 안보교육장에 가면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놓았다. 가이드를 자처한 연평도 학생들 역시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저도 그때 학원에 있었거든요. 학원에 있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앞에 문이 쾅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또 쾅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진동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냥 가방 두고 바로 옆에 농협제 빗소로 가는데 바로 가니까 사람들 모여있고 물이 잠겨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할아버지 오시더니 망치 들고 그걸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포격 이후 마을과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포격 전엔 다 집이 좀 달랐거든요, 전체 다. 근데 포격이 나고 집이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다 똑같고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연평도만 약간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망치로 부수고 들어간 대피소도 정비됐다. 여기 보면은 보일러 다 돼 있고 수도 시설도 다 있고 지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돌아가고 있다. 제습기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습기, 소화기, 문이 다 두꺼운 철문이 곳곳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상황을 볼 수 있는 TV가 있고 화장실도 많다. 개수대. 물을 한번 틀어볼까? 나오지? 개수대도 있고요. 창고, 물탱크실, 구명조끼. 안보교육 역시 강화됐다. 연평초등학교 박규근 선생님의 말이다. 저희 안보교육관 지하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어요. 가서 방독면도 써보고 화생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이들 다 교육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이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더 숙달되어 있죠. 일단 이론이나 영상교육은 연간 10회 이상 되고요. 근데 실제 대피 훈련은 2-3번 정도. 실제 대피하고 가서 실습하고.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오도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제 논의가 많았다. 당시 안상수 한나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긴급 상황이 수습된 이후 연평도를 포함하여 최전방인 서해오도의 방어 체제 및 군 장비와 전력 보강 등의 제반 사항을 재정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안보 정책은 강력 대북 제재였다. 2016년 9월 13일 KBS에 보도된 이순진 합참의장의 인터뷰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남북관계. 지난 4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 기류가 바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곳은 서해오도의 주민들, 연평도 사람들이었다. K9포 훈련도 1년에 2-3번씩은 꼭꼭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해요. 북한도 걔네들 포사격 훈련을 하면요. 연평도가 또 쩌렁쩌렁 울려요. 북한 사격인데도. 그럴 때 참
아찔하죠. 무섭죠. 서해 바다로 포를 쏜다고 하는데 각도를 조금만 틀면 연평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우리 군부대도 점점 뜸해지고 북한 사격훈련도 점점 뜸해지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쪽도 없었고. 조국구역 해가지고 서북한 쪽으로 조국구역에 가서 조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작년만 해도 걔네가 이제 VHF로 방송에서 뭐 발포한다, 빨리 남하하라, 남하하면은 그냥 안 놔둔다, 뭐 발포한다, 막 위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최근 이러한 기류 변화를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답변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군사훈련의 성격 조정이라든지 공세적인 훈련을 바꾼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 모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안보 정책들이 필요할까? 김수환 박사의 의견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과정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역 여건과 현황을 반영한 통일 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해오도 연평도 주민과 학생들이 바라는 안보 정책과 평화는 어떤 것일까? 많은 것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조심성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외교부나 통일부나 또 국방부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 이제 오도서 주민들이 이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지금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바라는 평화는 통일이 가장 큽니다. 과연 냉전 시대의 안보 정책을 풀고 통일을 바라고 또 평화로운 안보 정책을 논해도 되는 것일까? 계속해서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과거의 경우에는 동해에서는 금강선로로 유람선이 떠나는데 서해에서는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교류협력과 안보가 불균형한 상태였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교류와 안보협력 문제가 동시에 남북한 간에 추진이 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흐름이 바뀌었다. 긴장 국면을 넘어서 평화로 흘러가고 있다. 이 시류를 타고 서해오도의 바다가 평화로 넘실되길 고대한다.